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맨큐의 거시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에 나와 있는 부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는요, 소국 개방 경제를 상정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케이, 개방까지는 오케이인데 소국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소국이라고 하면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미국 같은 국가는 이렇게 대국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대국의 개방경제 하에서의 단기 모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런 나라를 분석할 때는 ISLM 모형의 폐쇄 논리와 더불어서 먼델 플레밍 모형의 소국 개방 경제 논리를 혼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국의 개방 경제와 같은 약간 소국의 개방 경제, 그러니까 폐쇄 경제를 개방으로 바꾸고 소국을 대국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국이면서 폐쇄 경제의 ISLM 모형을 개방 경제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제6장 부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국 개방 경제의 이자율은 소국 개방 경제와는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한번 보시죠. 대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요, 이자율과 해외 자본 이동의 관계를 검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왔다? 그러면 소국인 경우에 이자율이 세계 시장의 이자율 수준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는요,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순자본 유출이라는 것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빌려준 돈, 거기에다가 해외 투자자가 국내에 빌려준 돈, 그거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자본 이동 해가지고 우리는 순자본 유출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순자본 유출. 이해 가시겠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빌려준 거랑 해외에서 들어온 거랑 그 차이를 얘기합니다. 국내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 이자율을 한번 볼게요. 국내 이자율에 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의 관계를 볼 건데, 만약에 국내 이자율이 하락했어. 해외 이자율 수준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국내 투자자는 해외 대부가 해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 생각하게 되고요. 해외 투자자는 이자율이 하락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에 대해서 이게 말 그대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는 게, 해외에 투자한다는 건 해외 돈을 빌려주는 거야. 해외에 대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여기서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자본이 해외로 나가게 돼요. 우리가 CF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자율에 대해서 무슨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 모형의 세 가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IS식을 나타내는 게 거기 보시면 Y는 C, 가처분 소득의 함수이죠. 네, 소득에서 텍스를 뺀 게 가처분 소득 더하기 I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투자고요.
정부 지출, 정부 구매, 여기에 순수출 이렇게 있는데 순수출은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환율에 대해서 우아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LM 곡선 한번 볼게요. 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밸런스 얘기하고 있고요. 화폐에 대한 수요, 이자율과 국민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이자율의 마이너스, 국민소득 수준의 플러스. 여기다가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출은 여기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 바로 밑에 6장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순수출, 순자본 유출 그거와 같습니다. 얘가 무역수지고 CF 해가지고 순자본 유출은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인데 요거 두 개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순수출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역수지 얘기합니다. 순수출 같은 말이야.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순자본 유출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로 보세요. 순자본이 유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봤었던 ISLM 그리고 개방경제 하에서 자금의 이동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식을요 우리가 순수출을요 여기 나와 있잖아 요거. 그래서 우리가 좀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걸로 할게요. 이거를 순수출에 되어 있는 요 식을 요걸로 대신 집어넣을 겁니다. 요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식을 어떻게 CF라는 순자본 유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요 새로운 IS 곡선 식을 우리가 CF로 해서 바꿨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Y는 C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 됐죠? 투자 이자율에 대한 마이너스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여기 순자본 유출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LM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식 보시면 유일한 차이점 나와 있습니다. 지출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자율에 의존한다. 앞에서 봤을 때는요.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이자율은 투자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이자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요. 여기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순자본 유출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순자본 유출 이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예전에는 투자만 감소했는데 이제는 거기 나와 있는 순자본 유출 또한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겠죠? 네,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가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조그맣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에 있는 것처럼 밑에다가 그리면 좋은데 저는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LM 곡선 있고요. IS 곡선 있습니다. 좀 완만하게 그렸죠. 순자본 유출 그래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순수출은 환율과의 관계로 해가지고 순자본 유출, 순수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잘 보세요. 여기는 소득과 생산량이고요. ISLM이니까 여기 이자율, 뭐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아무튼 이자율. 여기는 LM, 여기는 IS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오셨죠? 여기는 순자본 유출을 표현했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순수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출 나와 있는 요 식은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것이고
순자본 유출 얘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 균형점에서 이렇게 이자율이 결정됐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순자본 유출이 여기에 연결돼요. 여기에 쭉 연결돼서 이렇게 되고 그때 환율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균형점은요. R1 균형 이자율 하에서 여기도 점점점점점 Y1 이게 결정되고 요 R1에 거기에 대응되는 순자본 유출 CF1 오케이? 그 다음에 CF1에 해당하는 요 값 여기에 해당하는 게 순수출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환율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각에 돼 있는 현재 균형 상태의 요 점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거랑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IS 곡선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IS 방정식에 새로운 순자본 유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순자본 유출이 없었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앞에서는 여기 순수출, 순자본 유출이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았을 때는 그것보다 요게 더 반영이 됐을 때는 IS 곡선이 더 기울기가 평평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살짝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더 평평해지는 거야?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다가 보조 칠판을 좀 꺼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6장 부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자,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는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순자본 유출이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무한대로 탄력적인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말고 지금 대국의 개방경제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Y는 C 이렇게 있고 I 이자율, 정부 지출, 정부 구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순수출 얘는 그냥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 말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국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앞에 그 전까지는 여기에 CF로 바꿔서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IS 곡선식 다시 한번 도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Y가 되고 R 있습니다. 하나의 점을 찾아가지고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스몰 a라고 합시다. 자, RA점에서 YA점에서 스타팅 포인트로 잡읍시다.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이자율이 떨어졌어. 여기에서 할 때는 이자율이 떨어졌어. 그럼 투자가 증가하잖아. 그러면서 Y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IS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요. B점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근데 밑에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해서 얘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떨어질 때 여기 얘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효과가 또 생기는 거야. 순자본 유출 요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 가세요? 위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밑에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연두 색깔의 효과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요. 만약에 빨강이 효과만 있다라고 하면은 IS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밑에 순자본 유출까지 고려한 이 경우에는 연두 색깔 효과까지 더 들어가니까 IS 곡선이 더 완만해집니다. 평평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국 개방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순자본 유출이 세계 시장 이자율에 맞춰 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할게. 여기 부분이 이자율에 대해서 순자본 유출이 이자율이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건 아닌데, 자, 소국인 경우에는 CF가 순자본 유출이 이자율 탄력성이 탄력성 얘기입니다.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Y는 C, I, G 이렇게 있고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얘가 엄청나게 큰 거야. C, 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좀 뭐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얘가 CF가 순자본 유출이 엄청나게 커서 이자율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이렇게 할게요. 빨강이로 할까요? 얘가 조금만 낮아졌는데 얘가 무한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럼 이자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얘가 엄청나게 크게, 너무 많이 하면 색깔이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자율이 조금만 낮아지더라도 위에 나와 있는 그 경우를 상정해 보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순자본 유출 때문에 IS가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 수평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국 개방 경제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IS 곡선을 갖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 여기 넘어갈게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ISLN 모형의 균형이 순자본 유출, 무역 수지,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요 B라는 요 그래프에서는요. 이자율이 순자본 유출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순자본 유출이 이렇게 올라가면,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순자본 유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대부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내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해외 투자자도 국내에 대부하는 것을 더 촉진하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은 밖으로 나가는 게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C와 관련한 이 그래프입니다. 순수출이라는 게 순자본 유출과 일치하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기 순자본 유출과 환율이, 얘는 환율에 영향 안 받기 때문에 수직으로 그린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은 환율의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우하향하게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23페이지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실시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보이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좀 끊어가도록 할 테니까 4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